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 버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항상 법을 아셔야 된다. 법을 아는 게 힘이다.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저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막 치킨집도 차려서 치킨집 사장도 해보고 또 뭐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회사도 다녀보고 뭐 하는 동안 뭐 법 모르고도 잘 살았죠. 당연히 잘 살았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최 변호사님 뭐 그렇게 계약서 안 쓰고도 제가 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법 몰라도 잘 사실 수 있는 거 제가 알지만 근데 법을 알고 나니까 정말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손실을 보시는 일들이 정말 도처에 얼마나 많은가. 왜냐면 뭐 사람들이 다 우리 생각만큼 선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위험 요소들도 많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삐끗해서 크게 손실을 보신 일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하시는 것 때도 많고 근데 법을 알아야 그런 일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근로자면 뭐 근로계약서 쓸 때,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건 만들어서 납품할 때, 뭐 이럴 때 뭐 법을 모르셔도 다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법을 알아야 정말 큰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떤 갑자기 뭐 당황스러운 일 당했을 때 잘 대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법을 아셔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 중에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회생 들어가 버린 경우예요. 회생이 어떤 법이냐면요. 제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줬어요. 혹은 하도사로서 건물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자재사고 뭐 인부 쓰고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공사를 수행을 해서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저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어느 날 돈을 안 주고 계속 있더니 회생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면 회생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회생 들어가는 회사 입장에서야 엄청 유용한 방법이죠. 이 회사 하나 살리겠다고 이 회사가 지은 빚, 뭐 수십억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탕감해 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은 수많은 채권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회생에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물품 대금을, 공사 대금을 1억을 못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계약을 한 상대방이 회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얘를 회생시키겠다고, 살리겠다고 결정문을 어떻게 내냐면요. 회생인가 계획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최은영, 너는 얘한테 받을 돈 1억 있었잖아. 그거를 10%에서 20%만 받아. 근데 이제 회생 인가 그 계획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20%라고 칠게요. 그럼 너는 이 1억 원을 20%만 받아. 그럼 2천만 원이죠? 근데 그 1억 원을, 2천만 원을 어떻게 받냐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2천만 원을 3년 후부터 5년에 걸쳐서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점심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당장 1억 못 받아서 정말 목돈이죠. 엄청 큰 목돈을 못 받아서 당장 회사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법률이 나서가지고 3년 후부터 뭐 점심값 정도만 받고 끝내라. 이거는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안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회생에 가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노답. 정말 노답. 법원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안 갚게 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게 정말 이게 공정하다고 정말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법률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좋아하는 법률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근데 그럼 이럴 때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많은 채권자분들, 이 하도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시죠.
변호사님, 지금 상대방 업체가 회생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들으시는 답변이 하나예요. 답이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설사라면, 공사업체라면,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물품을 제조해서 납품한 제조사시라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운데, 직접 지급 청구권 활용하면 이제 내가 못 받은 1억 원을 전액 보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는 이렇게 우리의 직상수급인이 지급정지나 회생 파산에 들어간 경우에 직접 지급 청구를 해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해라. 전액 다, 하도급 대금 전액 다 직접 지급을 해라.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회생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계약 상대방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게 건설사든 발주자든 상관없이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돼요. 근데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제 내용 증명, 이런 청구서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제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희 사무실도 이제 저희 로펌도 이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회생 들어갔습니다. 회생 들어가 버렸네요. 어떡하나요?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회생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급 청구를 하고 회생 가버린 이 원청사의 바로 위에 있는 발주자들, 이게 이제 민간인 경우도 있고 관급인 경우도 있죠. 이제 관급인 경우에는 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각종 시청, 이런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공서였어요. 발주처가. 예, 그래서 이 관공서를 상대로, 지금 이 원청사가 회생 가버렸으니까 빨리 대금 직접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직접 지급 청구서를 날렸는데 이 관공서에서 저희 직접 지급 청구를 또 무시하시고 무시하시고 정말 왜들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하시고 또 이 회생간 회사한테,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땡땡토건. 회생간 회사였는데 이 회사한테 계속 돈을 주셨어요. 도급대금을. 그래가지고 저희 소송했죠, 당연히. 직접 지급 청구권 행사했는데 돈 안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하도급대금 주세요. 라고 해서 이 관공서를 상대로, 대한민국이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사님이 막 법정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면서 이게 지금 회생간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한숨을 쉬시고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잘못했으니까요. 판사도 이제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답답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한숨을 쉬신 그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당연히 전부승소 판결문을 내려주셨죠. 대한민국이 대금 지급을 직접 지급 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하도사한테 돈을 주셨어야 됐는데 이 회생에 들어간 이 회사한테, 원청사한테 계속해서 돈을 준 것은 잘못된 지급이다. 그러니까 적법한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원청사한테 돈을 줬다 하더라도 하도사한테 이중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도사가 못 받은 돈 전액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1심 당연히 이기고 2심 가가지고 조금 조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조정해서 어쨌든 받을 돈은 다 받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청사가 회생에 들어가 버린 경우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으로 네, 또는 또 유능한 다른 변호사님들을 찾아서 이런 게 있다는데요.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거를 활용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줄기 빛처럼 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참고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공익채권이 되려면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거래가 있었다. 회생 이후에도 계속적 거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흔치 않아서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뭐 그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어려운 일 있으실 때, 억울한 일 있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에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영상,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